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아일랜드를 와서 가장 제일 먼저 적응을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우스를 쉐어하는 거였어요. 하우스메이트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클릭해 봐 주시고요. 대부분은 좋은 하우스메이트들을 만나서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굉장히 잘 지내고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고 그럽니다. 그게 당연하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런 똘 플러스 아이 같은 이런 상도덕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들은 이야기, 저희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같이 쓴 생활비를 요리조리 피해서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A양. 그 하우스메이트는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전기, 가스, 인터넷 등등 생활비를 n분의 1을 해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양은 자신이 춥지 않다며 자신은 히터를 쓰지 않는다면서 보일러, 물을 데워서 이렇게 히터를 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그 가스비를 안 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은 빨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빨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기세를 더 내야 된다 라고 하는 뭔가 얼토당토안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생활비를 나눠낸다는 이유로 막 쓰고 막 전기도 막 쓰고 가스도 막 쓰고 막 그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누가 전기를 덜 쓰고 누가 전기를 덜 썼는지. 이건 본인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차이로 나는 히터를 안 쓰니까 전기를 안 내도 돼. 뭐 나는 빨래를 덜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덜 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빨래를 안 하는 대신에 뭐 그 본인 스스로가 뭐 다른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를 쓴다거나 TV를 많이 본다거나 드라이기를 오래 쓴다거나 뭐 전자레인지를 많이 쓴다거나 오븐을 많이 쓴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곳곳에. 그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측정이 돼서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게 생활비이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썼는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걸 드으니까 덜 내겠다. 나는 히터를 안 쓰니까 안 내겠다 하는 이런 무대뽀 A양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하우스메이트들은 현재 그 같은 집주인이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집으로 모두 이사를 함께 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대뽀로 나갈 수 있는 A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집주인과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양이 그 집을 모두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이 A양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이렇게 별로 상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이래도 집주인하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나갈 수가 없고 A양과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뭔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우스메이트들은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라 뭐 요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뒤로 전해드린 소식은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하우스메이트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알뜰살뜰 잘 살아나가지 않을까 혹은 불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항상 불평, 불만이 많은 투더리 스머프 B양. 집이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가족끼리 같이 살아도 뭐 서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거고요. 뭐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판 남끼리 사는 하우스 쉐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서로의 가치가 있는 성격들을 존중을 해줘야지만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항상 불평, 불만을 가득 차 있는 이런 투더리 스머프 B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만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B양의 창문 뒤로는
그 뒷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은 뒤쪽 마당이 보이는데, 뭐 날씨가 좋은 날이나 뭐 이런 날에는 밖에서 태닝을 하기도 하고, 햇빛도 쬐고, 잔디밭에 앉아서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뒷마당을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 창문 앞에 이렇게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그 뒷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물론 시끄럽게 떠들거나 이런 것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조용히 누워서 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독서를 한다거나, 그냥 뒷마당에 나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삐양에게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까지도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삐양은 불평도 잘하지만 그 본인의 화를 주체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같은 집 하우스메이트가 이게 세탁실에다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그 자기 빨래 바구니를 갖다가 놓는 그 동시에 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바구니는 그 세탁실 안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삐양도 그 같은 시간에 어떻게 그 세탁실을 이용하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나 봐요. 그런데 그 놓여져 있는 빨래 바구니, 주인도 없는 빨래 바구니를 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왔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일로 화가 사람들이 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래서 누구 거야? 누가 여기다 세탁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가버릴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제가 정화를 최대한 해서 말을 바꾼 것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리 듣고 전화를 받고 있던 그 친구가 후다닥 달려나와서, 아 미안하다고, 이거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세탁기 돌리려고 했는데 뭐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하는데, 이미 그 친구는 화가 나 있어서 그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같이 공간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느니 뭐 이래가면서 막 난리 쳐서, 그날은 결국 한바탕을 참다 못한 저희 지인이 한바탕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세상 깔끔한 C양. 먼지. 닦아줘야지. C양의 직업은 호텔에서 그 방 청소를 담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집에 오면 거실이라던가 뭐 주방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같이 쓰는 공간들의 부분을 호텔방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소파에도 뭐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런 것도 각도를 다 이렇게 딱 반듯하게 펴놔야 되고, 쿠션 같은 것도 왜 호텔 가면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세워놔야 되고,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왜 식기를 씻고 나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놓잖아요. 옆에다가 물 빠지라고. 근데 그런 것도 옆에다 놔서는 안 됩니다. 건조돼도 그냥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요, 안 써요. 그리고 그 컵 같은 것도 다 물기가 젖지 않은 걸 그냥 면 타올 같은 걸로 닦아서 다 찬장이나 이런 데 다 넣어서, 그 주방에는 아무런 그릇들도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그 가스 스토브 옆에 뭐 기름병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지 하나 나와 있는 거는 그 허브 종류들, 이렇게 솔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렬 종대에서 쭉 서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고, 뭔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깔끔하기를 원하니까 쿠션 하나 각도, 뭐 타월 놓여져 있는 각도, 뭐 식기 세척기의 식기 건조대의 뭐 위치, 컵의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라야만 하는 법칙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좀 피곤한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파티가 있어서 그날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들은 대로 그 소파에 쿠션이 이렇게 마름모처럼 이렇게 세워져서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듣는 대로 여긴 정말 호텔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결국 오는 길에 맨날 당하고 온 것 같은 저희 지인이 저를 불쌍해서 제가 그냥 그 쿠션 방향을 이렇게 네모나게 돌려놨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바로 제가 가자마자 돌려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 시향이 없을 때 제가 쿠션 방을 살짝 돌려놓는 아주 작은 리벤지를 했습니다. 작은 복수죠. 네 번째, 거실을 지 방처럼 쓰는 D군. 거실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죠. 주방과 마찬가지로 뭐 책도 볼 수 있고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뭐 차도 같이 마시고 친구가 놀러 오면 수다도 떨기도 하고 뭐 아무도 없으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뭐든지 그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주구장창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하나 테이블에 올려놓고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공부방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나요? 대학생인 D군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 같이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뭔가 집중이 안 됐다거나 그럴 때 뭐 장소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커피숍에서 하듯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막한 공부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할 그런 공간들이 없어진 거죠. 물론 요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를 먹을 수도 없고 뭐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거나 할 때 나는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뭐 이런 한숨을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여기 있지 마라.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 나 지금 공부하잖아. 건드리지 마. 뭔가 이런 극도한 예민한 그런 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집처럼 그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한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방에서 공부가 안 돼서 잠깐 나와서 뭐 이렇게 프레시하게 전화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하지만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거실을 공부방으로 만들어 버려서 집안 전체를 적막하게 만들어 버렸다면 같이 사는 하우스의 메이트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세상에 저런 돌 플러스 아이 같은 개념 없는 하우스메이트들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정도는 서로 살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와 저건 진짜 같이 못 살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고 불편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그 집의 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적이나 뭐 다양한 이런 인적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거기에 대한 뭐 스테레오타입이라던가 뭐 이 나라 사람들은 이래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그런 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옆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가족 같은 또는 친구 같은 그런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 하셔야 돼요. 이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와,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